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99.99%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셨고 우리 제가량님이 지난달 우리 코스피 지수 맞추기 1등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항상 이 웜의 신박에 자주 댓글 남겨주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독감 빨리 원쾌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25년 증시 전망은 변동성이 큰 장세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도 높은 밸류로 큰 상승 어렵겠고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도 고위험. 네, 딱 아시네요. 보니까 아직까지 저쪽이 이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그죠. 국내는 골드만삭스 전망치와 국내 전망가들 전망치가 거의 같은 1.8% 수치여서 가치주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 투자가 유망해 보이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장기보다는 한두 달 투자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달 지수 전망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약간 금융권,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시는 PB분이신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동안의 댓글 보면 금융에 대한 좀 조예가 깊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홀수회가 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22년 연말에도 보면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이었고 그리고 23년 초에 허를 찌르는 상승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가 그거는 뭐 시장이 답을 주기 때문에 일단 12월 달에 강했던 주식 중심으로 좀 보자 했었고 그게 뭐 조선을 비롯해서 뭐 쭉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들이 12월 달에 보면 양봉을 주봉상에 4주 연속 양봉 내는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리노공하고 이오테크닉스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유심히 보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왜 저렇게 강하지? 그러면서 반도체 전 세계 1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ASML하고 그런 기업들 제가 한 20년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 한 15년 차트 쭉 보면서 반도체가 다시 돌아서면 어디가 먼저 돌아서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몸살 감기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1월 1일 날 이라든지 그렇게 월간 전망 자료 만들면서 한번 쭉 유심히 봤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방망이나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맞긴 한데 23년 한 4월까지 시장이 강했고 또 약간 조정받는 듯 하다가 6, 7월 달에 또 불을 뿜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뭘 살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고금리잖아요.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겪으면서 금리를 확 낮춰줬을 때는 아주 초저금리가 됐잖아요. 초저금리다 보니까 돈을 아무나 사실 빌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 아무나라는 게 뭐 그냥 신용이 안 되는 분들도 막 돈을 빌렸다는 뜻이 아니라 금리 부담이 워낙 없으니까 뭐 2.3% 아니 1년에 2.3%야 뭐 1,000만 원 빌려봐야 23만 원 그죠? 그러니까 뭐 이자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1억이면 230만 원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돈을 빌려서 막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전체 시장의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금리 상황에서 나오는 성장 스토리 주식까지 막 날아가는 장이 아니라 뭐니 해도 실적 성장주가 계속 시장을 주도할 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보고는 이 금리에 따라서 성장 스토리주까지도 날아갈 때가 있고, 아니면 금리에 따라서 성장 스토리주는 머리 들다가 다시 자빠지고 머리 들다가 자빠지고, 그런 모습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성장 스토리 주식은 일단 다 걸러놓고, 실제로 QOQ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이익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 이익 모멘텀이 앞으로 2, 3년 동안은 더 성장세가 이어질 주식,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투자하다 보면 시장이 생각대로 안 가더라도 별로 무서울 거는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1, 2, 3, 4월은 굉장한 기회에 투자기에서 수익을 내기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백억님께서 매일매일 경청하고자 마음먹지만 동료와 대화하다가 지적이나 반박할 부분이 생기면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는 까먹을까봐 기다리지 못하고 말해버리는 습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까먹을까봐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까먹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얘기 나중에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다가 저거 내가 얘기해 줘야 될 건데 하면서 말을 끊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말 듣다가 그 얘기 사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예전엔 그런 이제 짤이 돌아다니는 걸 봤었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돌아다니는 내용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며느리한테 정말 얘기해야 될 거, 아니 며느리인가 자식인가 나이 들어서 뭐 해야 되는 어떤 분이 쓰신 글인데, 정말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자식한테 나이 들어가지고요. 뭐 우리 어린 애들한테는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나이 들어서 4, 50대 자녀들한테 요 얘기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참아라,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정말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 싶은 때는 그때도 참아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게 한 5개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얘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때도 참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좀 말 안 하고 지나고 보니까 역시 말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고, 감사의 표현이 있잖아요. 감사의 표현이라든지 사랑의 표현은 웬만하면 하는 게 낫고요. 저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는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음식 먹을 때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뭘 챙겨서 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방금 이 얘기도 안 하는 게 나을 뻔한 것 같아요. 자, 부추된장국 오따 드시고 힘내세요. 소성한 일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오따 일주일 사이에 2번인가 3번인가 먹었습니다. 자, 유동원 상무님이 한국의 버터를 24년부터는 완전히 배제하고 일본 비중을 높이라고 한데 이유가 있네요. AI 연산 능력이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2위라고 하네요. 라고 한답니다. 머스크는 성향상
언젠가는 사고 한번 칠 것 같아요. 지금 큰 사고 치고 있잖아요. 우리 인류를 나중에 화성에까지도 보내고 전기차 이 자율주행이 정말 제대로만 되면 그죠? 그 부족한 잠을 출퇴근하면서 좀 자율 모드 딱 해놓고 잠을 한 15분 정도. 차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 말고 옆자리나 뒤에서 타고 있으면 엄청 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의 이 흔들림 때문에 잠자기는 정말 좋은 환경인데 자율주행 해놓고 그렇게 쪽잠 잘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주총 존재감이 커진 국민연금 과도한 대주주 전액 막는다.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에 작년 연말에 연합인포 가서 좋아질 거 너무나 많다. 환경와우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올해 좋아질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배구조 개선 부분이거든요. 이 지배구조 개선을 지금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성법 개정도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 업계에서도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국민연금이 해줘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은 지금도 당장 이런 대주주 전행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총 존재감 커졌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커지는 국민연금 수책위 의결권 행사 비중이네요. 의결권 행사 비중이 근데 6%? 전체 기업의 6%만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국민연금의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수는 172개. 국민연금이 패시브 운용도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종목 수가 꽤 많을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약해 보이긴 한데. 자, 내용 좀 볼게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요 수책위의 풀네임입니다.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작년에 여러 자본시장 현안에 개입을 했다. 최근 사례는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이었는데 지난해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6에서 7% 보유했고 한미약품 그룹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열세에 놓였던 작년 초부터 이들에 대한 지지를 이어왔고요. 마침내 작년 12월 말 국민연금 지지를 등에 엎은 4인 연합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라데팡스의 승리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편에 섰다면 모녀 측이 조기에 동력을 상실할 터였다고 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분할 안건도 최초 안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고 수책위마저 반대할 기류가 나오자 두산 측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3년 KT에 이어서 24년에는 포스코에서 수책위 의결을 거쳐 새로운 수장이 선임이 됐고요. 이처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주총회 안건에는 기업 지배구조, 오너 일가의 가족사 등 흥미 위주의 해석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수책위에서 우선시되는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죠. 그렇죠. 무조건 수익률이죠. 네. 수책위 관계자는 이사 선임이나 계열사 분할, 합병과 같은 안건들이 주로 관심을 받다 보니 수책위가 기업 지배구조라는 조금 더 거창한 주제를 논하는 곳이란 인식이 있다면서 연금 수익률을 해친다면 아무리 좋은 지배구조 개편안도 수책위 논의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지배구조가 개선이 돼야 수익률도 좋아지죠.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죠.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그 비즈니스가 잘 돼서 벌어들인 그 수익이 지배구조에 의해서 이게 주주들, 대주주, 소액주주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걸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었으니까요. 국민연금이 투자, 주주활동 등의 ESG를 반영하는 것도 단순히 사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장기 수익률까지 개선하는 게 목표다. 라고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이 ESG에서 지배구조를 제외하고 요 환경사회 요 부분이 과연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은 아직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계기를 감안해도 수책위에서 기금 수익률 이외의 가치를 앞세울 여지는 크지 않고 2008년 금융위기가 감독기관의 실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반성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수책위가 반대 의견을 낸 안건 비중은 전체의 32.5%였는데 이는 전년도 22%에서 10%포인트 넘게 증가한 수치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가 크게 늘어난 점은 눈에 띈다고 합니다. 수책위로 회부되는 안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주주 활동에 적응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기업 지배구조가 점차 국제 기준에 맞춰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오너 일가와 투자 자본이 갈등을 빚는 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재벌 3세 체제로 접어들며 오너 일가 지분이 희석되는 것도 재벌가의 내부 갈등이나 외부 공격이 늘어나는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서 한 위원은 각종 사모펀드, 행동주의 투자자들과 비교하며 국민연금은 경영권을 위협할 일도 없고 사회적인 감시도 많이 받는 기관이라며 실제로 기존 경영진의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때도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합리적인 주주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석을 했다. 그러네요. 다만 주총을 여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책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것이 당장은 부담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실 주주권 행사 팀장 출신인 문성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수책위에 회부되지 않는 안건은 주로 과거 진행이나 기준에 따라 정량적 판단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이 정해지고 반면 수책위로 넘어간 안건은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책위 차원에서 의결 안건 수를 늘려온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 22년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기업들은 특별한 논쟁 사안이 없더라도 수책위가 정기 주총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통계에서는 22년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이후 사회적 논란이 있는 안건이 늘어나며 점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은 현임 회장이 측근 위주로 인사를 내 주인 없는 회사란 비판에 직면하곤 하죠. 주로 정기주총에 이런 안건이 많이 상정되는데 수책위를 통해서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네. 국민연금 수책위는 2018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기 위해서 출범한 자문기구입니다. 이사 해임과 사회이사 선임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여부를 판단을 하고 여기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이후에
예, 탄생을 했습니다. 보면 2018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 주주권 행사를 내부 운용팀에서 보통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주식 운용팀에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왜 그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해라. 외부 전문가들이 저 수책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예, 국민연금한테 넘겨주면 국민연금이 그 이 수책위의 의견을 듣고 네,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책임을 자 우리 외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 외부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 약간 그런 면도 약간은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들어보고 좀 더 이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외부 전문가 구인 의견을 듣고 우리가 이걸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아무튼 국민연금이 지금 웬만한 기업들의 대주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주부주 자본주의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주주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면 미국의 중산층들이 저렇게 탄탄한 이유가 퇴직연금 그 401k의 주식 편입 비율이 거의 뭐 70%잖아요. 60, 70%인데 저렇게 장이 좋아서 주식으로 그 주식이 뭡니까? 그 기업이 잘 된 거잖아요. 기업이 잘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걸 그 자본가들만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401k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기업의 성장을 같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이꼴 미국의 노동자 이꼴 미국은 노동자가 자본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구조로 미국의 중산층이 탄탄해지고 노후가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아직까지 지금 12점 몇 프로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죠? 그래도 굉장히 큽니다. 1000조에서 10%면 100조잖아요, 100조. 한 102, 103, 10조, 140조 가까이 지금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배구조를 개선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PBR 0.9도 회복 못하고 있는 거의 이런 시장이 아니라 PBR 1.5 정도 갖다 놔야죠. 일본이 지금 PBR 1.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일본도 그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였던 2012년에는요, PBR 0.9였어요. 일본도. 뭐, 일본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아무튼,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예, 주주권 행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마가 속도 감세 국경 단일 법안 추진. 어제만 하더라도 그죠? 관세, 보편적 관세가 아니라 블라블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어제 오전장 미국 시장까지 다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그냥 뭐 트럼프가 반박을 하긴 했었지만, 왜냐면 트럼프는 계속 그걸 관세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하고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카드를 이제 살짝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이제 까버리니까, 아니야 그거 잘못된 정보야라고 반박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계속 트럼프에 대해서 그동안에 트럼프 당선 전후에 많이 공부를 해봤잖아요. 실제로 트럼프가 말한 대로 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 시장이 트럼프가 말한 대로 다 된다는 가정으로 많이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하게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가 관련된
공화당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액션이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 읽어볼게요. 트럼프 핵심 공약 모두 묶어 개별 법안 대신 원샷 추진, 불법 이민자 추방 예산 비롯해서 정부 규제 축소 내용 등 담아 공화당 우위 의회 최대 활용, 하원 의장 5월 말까지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 네, 트럼프는 목표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뒷받침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세부 항목별 법안이 아니라 단일 법안을 추진하고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자신이 의장에 재선출되도록 핵심 역할을 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전하면서 불법 입국 차단과 세금 감면 이슈를 하나로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 폭스뉴스에서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서 공화당은 가능한 한 많은 정책 항목을 대규모 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고요. 트럼프가 말하듯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큰 찬성 또는 반대 투표로 나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존슨 의장이 구상한 단일 법안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올해 만료되는 트럼프 1기 감세정책 연장,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 내지 폐지, 연방정부 규제 축소, 그리고 딥스테이트, 연방정부 내 기득권 공무원 집단 해체 등이 담기고요. 존슨 의장은 인터뷰에서 메모리얼 데이까지 거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의 현충일격에 해당하는 날인데 올해는 5월 2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 이와 같은 대규모 법안에 모든 요소를 좋아하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을 모으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일부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선호가 모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각 법안 내용에 대한 국내 반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공화당은 단결해 미국 국민을 위한 이 역사적 승리를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면서 똑똑하고 강인하게 행동해서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 서명하게 해달라고 적었네. 존슨 의장이 공개한 이 단일 법안을 지지한 셈입니다. 밑에 쭉 있고요. 밑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더 손쉬운 국경 문제를 먼저 처리하라는 취지의 전략을 얘기했고, 반면 하원 세입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감세를 별도 법안으로 다루면 나중에 아예 통과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서 임기 초반에 하나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네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단행한 세금 일시 감면 정책은 연장하지 못하면 올해 말 종료가 되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정책이 만료되면 가구 62%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면서 공화당은 이런 결과를 묵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감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기업 투자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존슨 의장이 단일 대형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소식통은 임시 예산안 처리와 하원 의장 선출 과정에서 공화당 내 갈등 모습을 본 트럼프 당선인은 법안을 여러 개로 나눠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CNN이 밝혔다고 합니다. 공화당이 당내 합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민주당 협조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조정, 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고요. 예산 조정 절차는 특정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입법 절차와 달리 상원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존슨 의장은 우리가 이런 식 단일 법안으로 하는 이 이유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네. 네. 여러 가지 계산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본 해운 3사가 LNG선 47% 늘린다. K조선사 수혜기래? 일본 해운 3사가 LNG선 47%로 늘리는데 우리나라 조선사가 수혜를 본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 대형 해운 업체 세 곳이 LNG 운반선 운영을 큰 폭으로 늘리고 세계 LNG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송망에서 주도권을 노린다는 계획이고요. LNG선 건조에 강점이 있는 국내 조선 3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 니혼게이지 신문은 미쓰이 상선, 그리고 니폰 유센, 그리고 가와사키 기선 등 대형 해운사 3곳이 2031년까지 LNG 운반선을 기존 대비 47%가량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네요. 31년까지 한 6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한 7년이다, 그죠? 현재 LNG선 97척을 보유한 미쓰이 상선, 미쓰이 상선이 LNG선만 97척을 보유했군요. 엄청 크네. 2029년까지 140척, 2031년까지 150척으로 확충할 방침이고요. 니폰 유센은 LNG 운반선을 기존의 91척에서 29년까지 120척. 가와사키 기선도 현재 46척인 LNG 운반선을 75척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니케이는 이들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만 1조 엔, 9조 3,500억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LNG 운반선 건조비는 한 척에 거의 2,800억에서 한 3,700억 합니다. 새 업체는 새 해외 협력사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비용 분담을 고려해도 미쓰이 상선은 5천억에서 6천억엔, 니폰 유센과 가와사키선은 각각 2,500원에서 3천억엔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LNG 운반선 수 기준으로 미쓰이 상선이 세계 1등이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미쓰이가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일본 상사 그룹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한 2, 3년 됐나요?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 5대 상사 주식을 뭐 8%까지 늘렸다 뭐 그랬을 때 거기 미쓰이 상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쓰이 그룹에서 운영하는 해운사네요. 근데 LNG선 기준으로 전 세계 1등이네요. 그리고 니폰 유센이 2위입니다. 3위는 카타르 가스 트랜스포트, 4위가 가와사키 기선이군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 상사를 주식을 매수했나 봅니다. 자, 일본 업체 세 곳의 전 세계 LNG 운반선 점유율은 30%가 넘고요. LNG선은 극저온으로 액화한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송하는 배이고요. 유럽에서는 LNG 산출국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이를 공급받는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배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에너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3년 일본의 LNG 수입량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이군요. 니케이는 세계적으로 LNG 해상 수송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미세이 상선 등의 조사를 보면 2035년 LNG 해상 수송은 2023년 대비 50% 늘어날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해상 수송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최근에 지정학적 요인이 있는데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에서 지금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던 천연가스를 수입국을 바꾼 뒤에 해상 수송으로 전환하고 있군요. 미국은 조 바이든 정권에서 LNG 신규 수출 허가를 동결해 왔지만 트럼프 정권에서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LNG 수출량은 23년 기준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LNG 수출량 1위네요. 1위. 일본 해운업체가 공격적으로 LNG선을 늘리면 국내 조선업체가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기술력에서 중국에 앞서 있는 데다가 가격만 보고 중국 조선업체에 모두 발주하기에는 일본 업체도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에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요 관련된 기사 어디서 보다가 미세이 상선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LNG선 쓰고 있다는 기사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 지금 필요한 건 이순신의 사즉생 리더십이다. 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 현대그룹 2025년 신년회. 이런 얘기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죠? 딱 얘기하시던 그런 투랑 좀 비슷한데. 자, 현대제그룹 2025년 신년회 BYD 테슬라 영상 띄우며 14번 위기를 강조한 정 회장. 혁신으로 위기 돌파할 것. 이거네요.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의지. Our will to confront challeng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6일 경기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열린 그룹 신년회에서 원고지 열매 분량의 신년사를 통해서 위기라는 단어를 14차례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퍼펙트 스톰으로 규정하고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과 기회 모색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순신 장군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증언했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행동이라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면서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자신의 일에 매우 몰두했고 주변을 챙겼고 거북선과 같은 공학적 정신이 있었고 문과적 식견도 탁월했다면서 또 작은 것과 큰 것을 모두 잘 챙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지난해와 올해 상황을 짚는 영상자료가 먼저 제작이 됐고요. 이 영상에서는 BYD의 차량 수출 부두 영상과 함께 신흥 경쟁사들의 발전과 도전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가정일을 돕는 영상과 함께는 기술 혁신 가속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라는 문구가 송출이 됐다고 합니다. 곧이어 등장한 정 회장이 새 인사 뒤에 꺼낸 화두는 위기 극복이었고 그러나 앞으로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셨네요. 정 회장은 2020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뒤 줄곧 미래, 변화, 도전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신년사를 냈었다고 합니다. 그가 올해 신년사에서 과거와 달리 위기를 강조한 것은 현대차 그룹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음에도 혁신 없이는 신흥 완성차 업체들에 뒤처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중국 업체들의 부상과 함께 전통 강자인 폭스바겐 그룹의 독일 내 공장 폐쇄, 위기에 몰린 닛산과 혼다의 합병,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 판매량 상위 그룹들의 경영난 등 유례없이 강한 변화를 겪었고,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처음 공식 공개석상에 나선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를 정면 돌파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이 같은 상황에서 제시한 해법은 고객을 위한 혁신. 그렇죠. 그룹 경영진은 지역별 특화 전략, 전략적 파트너십,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 등을 혁신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새롭게 현대차 수장 자리에 오른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유럽 시장에서는 제네시스 리론칭을 계획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조립공장 CKD를 통해 생산을 현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입지가 강한 만큼 고급화 전략을 강조하는 현지화 전략을 재추진하고 하겠다는 뜻이고요. 호주에서는 시장을 선도하고 브라질에서는 하이브리드 차 채택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도 하셨네요. 브라질은 사탕수수 에탄올과 휘발유를 조합한 차량이 대다수인데, 이 시장을 현대차 그룹이 강점을 가진 하이브리드 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GM 웨이모와의 협업에 대해서 아마존 등 판매망 차원의 파트너십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GM, 도요타 외에도 빅테크 기업 등 여러 부문에서 경계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고 말을 했네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전 세계 불확실성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장 부회장은 아직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촉은 없다고 말을 했고요. 대미 소통 전구 역할을 하는 성킴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미국 정부와 관련된 변수에 대해 벌써 롱텀 플래닝을 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할 때 상황을 보고 대응할 것 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작년 연말에 제가 정의선 회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폭스바겐도 무너지고 지금 좀 전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현대기아가 당당히 참 글로벌하게 2등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안 그래서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거죠. 가뜩이나 지금 내수가 안 좋은데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정의선 부회장님도 70년생이신데 참 보면 옛날 거의 뭐 왕 회장님처럼 그죠? 참 열심히 뚝심의 현대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자동차 현황을 지금 타개하면서 딱 뚝심 있게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올해 139척 수출. 그러고 보니까 이 HD도 현대중공업 그룹이잖아요. 뚝심의 현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조선에서도 새롭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조선은 최근에 좀 다루고는 있는데요. 수주 목표 34% 늘어난 180억 불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좀 이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싼 레벨에 와 있거든요. 비싼 레벨에 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싼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할 정도의 모멘텀이 계속 있는지, 아니면 이 너무 기대치만 잔뜩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135억 달러 이렇게 했고, 올해
180억 달러 연간 목표네요. 연간 인도수는 144척을 인도를 하고 올해는 139척? 인도수가 오히려 줄어드나요? 네, 보겠습니다. 현대그룹의 조선 3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달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을 시작으로 올해 139척의 선박 인도에 나선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조선해양 부문의 연간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 수주 목표치보다 33.7%나 높은 180억 5천만 달러로 확정을 했고요. 네. 이 정도면 거의 25조 정도 된다, 그죠? 수주 올해.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자회사 현대사모가 이날 인도하는 선박을 시작으로 올해 총 139척의 선박을 인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모는 22년 5월 아시아 선사로부터 수주한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은 이날 인도를 했는데 이 운반선 인도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역시 7일 각각 16,000TU급과 2,800TU급 컨테이너선을 선주사에 인도해서 수출 포문을 엽니다. 1TEU는 그죠?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피터짜리 컨테이너 한 대분. 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44척의 선박 인도에 성공한 바 있고요. 올해 연간 예상 인도 대수는 전년 대비해서 96%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목표 물량을 잡았고요. 올해 수주 목표액은 전년 수주 목표 금액보다 높게 잡았군요.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상선, 해양 플랜트, 특수선 등의 수주 목표액을 180억 5천만 달러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3.7% 높고 지난해 실질 수주 금액이었던 208억 7,500만 달러치보다는 13.6% 낮다고 합니다. 조선 계열사별 수주 목표는 현대중공업이 97억 5,100만 달러, 한 100억 달러, 현대미포가 한 40억 달러, 현대사모가 45억 달러. 현대사모가 현대미포보다 수주를 좀 더 하네요. 목표가. 한국이 조선 강국으로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또 조선으로 달러를 많이 벌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MS 고마워. 다시 20만 닉스 누나. 새 날아오른 반도체주. 마이크로소프트 대규모 AI 시설 투자 발표. 젠선왕 CES 기조연설 기대감. 미 ISM 제조업 지수도 호재. 외국인 SK하이닉스 4조 순매수. 온디바이스 AI주도 급반등. 랠리 지속은 디램 값에 달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 지금 6일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로 이런 회사 13.2%, AD 테크놀로지, PSK 홀딩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뭐 등등 쭉 되어 있습니다. 요 주황색이 HBM 관련주고 이쪽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2일에서 6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에서는 2,800억을 샀는데 그중에 790억을 삼성전자를 샀고요. 4조 170억 원어치를 하이닉스를 샀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를 완전히 퍼 담았네요, 그냥.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AI 시설 투자에 미국 반도체에 이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전선왕 CEO의 기조연설이 예정된 CES 행사와 ISM 제조업 지수 호조도 반도체주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9.8% 상승을 해서 19만 9,800원에 마감을 해서 20만 닉스 복귀를 눈앞에 지금 두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20만원 살짝 돌파도 하기도 했었죠. 마이너스 저거 CES 끝난 저거 발표 기대감 때문에 시작을 20만 6,500원으로 시작했다가 플러스 2.6%로 시작했다가 음봉이 쫙 나왔네요. 이날 하이닉스의 상승폭은 코로나 셧다운으로 변동성이 극심했다. 2020년 3월 24일 그때 13% 상승한 이후 최대 폭이군요. 20년 3월 24일, 네, 3월 19일, 20, 21, 22, 23, 네, 23일인가 그때도 뭐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던데, 네, 그때였었네요. 특히 외국인들은 이날 하이닉스를 2조 9천억 원어치를 어제 2조 9천억이나 샀나요? 순매수했고 새해 들어서 3거래일간 외국인은 4조 17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날 삼성전자 역시 2.76%나 상승을 했고 두 반도체 대장주의 상승으로 코스피는 전일 대비해서 1.9%나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독감 관련 제약주와 반도체 소부장주 상승에 1.73% 올랐고요. 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이 80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반등했었죠. 그동안 빅테크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AI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적 투자 계획이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하는 AI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신호가 된 것입니다. 이날 엔비디아가 4.45, TSMC가 3.5, AMD도 3.9%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관련 밸류체인의 종목들도 동반 상승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6.6, 하나마이크론도 13% 상승했다. 하나마이크론이 하루에 이만큼 올랐군요. 특히 이날 미국 반도체주는 7일날 개막하는 CES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증시에서는 그간 잠시 주가가 소강 상태였던 온디바이스 AI주의 상승도 두드러졌고 엔비디아가 AI PC에 들어가는 CPU 진출 관련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고 이날 AD 테크놀로지가 8.7, 네페스가 7.7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다. 작년 말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52주 신저가 수준까지 내려갔던 반도체 소부장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자 반등 조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가 나오고 PC 등 B2C와 관련된 반도체들까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태 KB증권 연구원은 ISM 제조업 지수 반등은 결국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고요. 그는 그동안 반도체 이익을 부정적으로 봤던 외국인 수급도 돌아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용 반도체 가격 반등은 나타나지 않아서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AI 쪽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때도 그랬었고 그죠? 그리고 브로드컴 뭐 등등 보면 이쪽 AI 쪽은 그동안에 이 M7 정도에서 막 아도 쳐가지고 질러댔는데 지금 다른 업체들도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M7 쪽에서 지르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둔화되나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거죠. 400에 400 더해서 800 우리
800 지르게 딱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뭐야 빅테크들의 이 AI 투자 이 레이스가 계속 진행되는 거네.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자 어쨌든 예, 기분이 좋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2,500을 그래도 돌파를 했고 코스닥도 720까지 언저리까지 회복을 해서 좀 숨통이 트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깥 날씨가 되게 화창해졌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렇게 화창해지고 날씨도 화창해지고 이런 분위기가 이번 달 내내 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